동해 한가운데 위치한 한 섬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청정바다와 신선한 해산물로 발길이 끊이지 않던 이곳은 이제 방문객조차 외면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관광객 감소가 단순한 유행의 변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기 여객선 노선이 하나둘 끊기고 이동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이 섬은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울릉도가 어떻게 스스로 문을 닫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수천억 원이 투입된 공항 건설이 과연 이 섬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울릉도로 들어가는 주요 항로는 사실상 마비 직전입니다. 포항과 묵호, 강릉 등에서 출발하던 여러 노선이 경영 악화로 운항을 멈추거나 횟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선박 고장이 잦아지고 이를 대체할 신규 선박 투입은 비용 문제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는 보조금 분담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며 결국 선사들은 울릉 노선 철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배편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들은 생필품과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지고 관광산업은 사실상 마비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여객선 운영사 입장에서 울릉도 노선은 이미 적자가 누적된 구간입니다. 탑승률이 떨어지면서 선박 유지비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운항 자체가 손실을 낳는 구조가 고착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사는 수익성이 높은 제주 노선으로 배를 돌리거나 선박을 매각해 손실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기업으로서의 생존 전략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울릉도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임시 지원금을 책정하고 공공 운항 체계를 검토하며 노후 선박이라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 해법이 아닙니다. 승객이 돌아오지 않는 한 세금으로 텅 빈 배를 띄우는 구조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광지는 결국 사람들이 가고 싶어야 살아남습니다. 그렇다면 울릉도는 왜 이렇게 외면받기 시작한 걸까요? 울릉도는 분명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섬입니다. 깎아지른 절벽과 투명한 바다, 독특한 지형은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이 섬에 대한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도한 요금 청구, 낮은 서비스 품질, 특정 고객을 배제하는 영업 관행 등이 누적되면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이런 인식 전환의 결정적 계기는 영향력 있는 여행 콘텐츠 제작자의 고발성 영상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가 울릉도에서 겪은 부당한 대우와 과도한 요금을 상세히 공개했고 이 영상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그러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여행 후기 사이트에 비슷한 경험담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는 메뉴판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되고 택시는 거리와 상관없이 고정 요금을 요구했습니다. 숙소는 청결하지 않은데 가격은 육지의 고급 호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단순한 개별 불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관광객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일회성 수익 대상으로 여기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보러 왔지만 경험 전체가 불쾌했기 때문에 재방문을 결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특히 단독 여행자나 소규모 그룹은 더욱 큰 차별을 느꼈습니다. 일부 음식점은 단체 손님만 받겠다며 혼자 온 손님을 노골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숙박업소 역시 2인 이상만 예약받겠다는 곳이 많아 단독 여행자는 선택지가 극도로 제한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업 방침이 아니라 고객을 선별하는 배타적 문화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숙박비가 비싸도 시설은 낡고 응대는 무성의하며 청결 상태는 기대 이하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객은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소비하고 있다는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교통비 역시 문제였습니다. 렌터카 요금은 육지의 2배 가까이 되고 택시는 기본 요금부터 높았습니다. 휘발유 가격도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짧은 일정 안에서도 이동 비용은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경쟁 구조가 약한 섬 안에서 요금 인상은 자주 반복됐고 이를 견제할 제도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제주와 비교하면 비용 대비 만족도는 현저히 낮았고 같은 예산으로 일본이나 동남아 여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울릉도는 비싸지만 불친절하고 불편하지만 대안이 없는 곳이라는 이미지로 굳어졌습니다. 그 결과 관광객 수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몇 년 전 연간 수십만 명이 방문하던 시기와 비교하면 지금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2025년 들어서는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숙박업, 음식업, 운송업이 동시에 붕괴하고 인구 유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섬 전체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울릉도는 과거 오버 투어리즘을 걱정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9년 전후로 관광객이 몰리면서 환경 훼손과 쓰레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당시 일각에서는 입도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원한 것은 단지 아름다운 풍경만이 아니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친절한 응대, 그리고 다시 오고 싶은 기억이었습니다. 울릉도는 그중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험의 질을 외면한 대가로 지금의 수요 급감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커지자 울릉군수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바가지 요금 모니터링, 모범 업소 인센티브 제공 등의 대책이 제시됐습니다. 불친절 업소에 대한 제재, 착한 가격 업소 목록 공개, 신고센터 운영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똑같은 약속이 이미 2018년과 2020년에도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고 군청은 개선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울릉도의 산업 구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소가 영세한 자영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군청이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렵습니다. 업주들은 물가가 비싼 섬 환경과 손님 수 감소를 이유로 고가격 정책을 정당화합니다. 일부는 군청의 개입 가능성을 가볍게 여기며 오히려 관광객 감소를 빌미로 가격을 더 올리려는 왜곡된 인식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어떤 대책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이제 울릉도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울릉공항입니다. 이 공항은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이며 개항 시 서울에서의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릉군과 정부는 이 공항이 섬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되살릴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항이 건설되는 2028년의 환경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진 2012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울릉도가 청정 관광지로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지가 크게 손상된 상태입니다. 관광 트렌드도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한 접근성보다 가성비와 서비스 품질을 우선시합니다. 배편조차 유지하지 못할 만큼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항공 노선이 과연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공항이 개항하더라도 운항 빈도가 낮고 요금이 비싸다면 실질적인 접근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공항이 열려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면 그 공항은 용도를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울릉도가 여전히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로 인식된다면 누가 비행기를 타고 그곳을 방문하려 할까요? 공항은 결국 수단일 뿐이며 목적지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울릉도에 필요한 것은 공항이 아니라 신뢰의 회복입니다. 서비스 문화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어떤 인프라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울릉도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2028년 공항 개항까지 남은 시간 동안 이 섬이 신뢰를 회복하고 서비스 문화를 바꾼다면 다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변화 없이 시간만 흘려보낸다면 공항은 상징적인 실패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인프라가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울릉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속초, 강릉, 부산, 제주 등 대한민국의 주요 관광지 전반이 지금 비슷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바가지 요금, 불친절, 서비스 품질 저하는 이제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광객들은 점점 더 합리적이고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해외여행 문턱도 낮아졌습니다. 국내 관광지가 경쟁력을 잃으면 그 자리는 해외여행지가 차지하게 됩니다. 울릉도의 몰락은 단순한 한 섬의 불운이 아니라 한국 관광산업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의 전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신뢰를 잃고 있는 관광지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울릉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흐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울릉도는 여전히 아름다운 섬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움만으로는 더 이상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곳에서는 어떤 자연도 빛을 잃기 때문입니다. 공항은 곧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항이 희망의 상징이 될지 실패의 기념비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결정권은 울릉도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변화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울릉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섬이 다시 일어서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합니다. 약속은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는 결과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관광객들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떠나고 있습니다. 울릉도가 그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을지는 앞으로 몇 년이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한국 관광산업 전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것입니다. 신뢰는 쌓는데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울릉도는 지금 그 진실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곳에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